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부천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은 지난 천안전 승리로 인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갈 여건을 마련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전남이 이랜드의 승리에도 수원 삼성의 다득점에서 앞서기에 최소 5위를 확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되며 동기부여가 사라진 부천 상대로 홈에서 초반부터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라마스와 패신, 음나파의 스리톱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다. 부천은 6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이번 시즌 승격의 꿈이 사라졌다. 주장 역할도 한 닐손의 이탈에도 수비는 안정적이었지만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주는 선수가 아쉬웠다. 바사니는 수원보다 나아진 경기력이었지만 루페타와 이정빈 등이 기회를 날렸고 중원 경기력 기복도 있었다. 부산의 승리를 본다. 부천은 이미 승격 플레이오프행이 무산된 팀으로 원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박창준과 바사니가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노리겠지만 부산의 동기부여와 홈 2점을 넘긴 어렵다. 임민혁의 중원 지원이 있을 것이고 라마스와 패신이 공격을 주도할 부산이 승리하고 플레이오프로 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김포FC 대 천안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포는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다. 개막 이후 원정 7연전으로 시작하며 초반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시즌 막판까지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 경기에서 16골 이상 차로 승리하고 전남과 부산이 모두 패하면 5위가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다. 그래도 한 시즌 내내 그들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루이스와 브루노, 플라나 등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장윤호도 중원에서 존재감을 보일 것이다. 천안은 이 경기를 승리하거나 패해도 순위 변동이 사실상 없다. 때문에 시즌 최종전에서는 유종의 미 외에 원하는 결과가 남아있지 않다. 직전 경기 멀티골을 터트린 못다가 공격을 주도하겠지만 시즌 내내 기회가 적었던 마상훈과 강정묵, 정석화 등의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수 있다. 김포의 승리를 본다. 천안도 장성재와 이광진 등이 중원에서 시즌 막판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못다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해결할 선수가 없다. 루이스와 플라나가 홈 마지막 경기에서 팬들을 위해 적극적인 침투로 기회를 노릴 김포가 승리하고 시즌 최종전을 마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FC 안양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양은 부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다. 유병훈 감독의 지도 아래 시즌전 승격 플레이오프를 노릴 만한 전력으로 평가됐는데 부산과 수원, 이랜드 등 엄청난 투자를 한 팀을 모두 제쳤다. 야고와 마테우스 등 외인 선수들이 잘해줬고 유정환과 한희권의 조커 역할도 인상적이었다. 이 경기 이후 팬들과의 우승 세레모니를 위해 홈 최종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은 홈 최종전에서 이랜드에 완패했다. 아라불리와 펠리페, 폰세카 등 외인 공격 트리오가 모두 나선 경기였지만 상대의 수비를 넘지 못했고 김영진과 이찬욱 등 수비진은 역습 한 방에 무너졌다. 설기영 감독을 경질하며 새롭게 영입했던 박동혁 감독도 팀을 재건하지 못하며 떠났고 시즌 내내 하위권 순위에 머물렀다. 안양의 승리를 본다. 경남도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기력이 급격히 올라가진 않을 것이고 상대가 우승 확정팀이다. 마테우스와 유정환, 야고가 공격에 나서 허술한 원정팀 수비를 두들길 안양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충북 청주 대 충남 아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주는 지난 전남 원정에서 수비가 무너지며 완패했다. 두 차례나 페널티킥을 내주는 등 수비가 불안했기에 10위가 확정됐다. 때문에 홈 최종전 일정이긴 하지만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설리와 실바를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고 있긴 하지만 시즌 후반 페이스는 아쉽다. 아산은 수원 원정 패배로 인해 3위로 떨어졌다. 2위는 K리그의 플레이오프 없이 바로 승격 플레이오프로 가는 메리트가 있기에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랜드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바라야 한다.
주닝요와 송승민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박세직과 황기욱 등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야 한다. 아산의 승리를 본다. 청주는 굳이 수비에 신경을 쓰며 승점 추가를 노릴 이유가 없다. 설리가 수비를 도외시하고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텐데 그로 인해 수비에 부담이 생길 것이다. 이항민과 송승민 등이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할 수 있고 주닝요가 해결할 아산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전남 드래곤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랜드는 경남 원정을 승리하며 2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미 안양이 우승을 확정했기에 다이렉트 승격은 불가능하지만 2위로 가면 K리그 1 11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을 노릴 수 있다. 최소 3위가 확정됐지만 그래도 홈경기를 승리하며 플레이오프에 나가려 한다. 오스마르가 빠져있긴 하지만 김호규와 김민규가 수비 라인을 잘 지탱했고 카즈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전남은 청주를 잡으며 승격 플레이오프행 가능성을 높였다. 홍석현의 초반 선제골 이후 발디비아와 김종민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5위를 지키고 있다. 결과에 따라 3위까지도 가능하지만 만일 패하고 부산이 승리하면 플레이오프를 바라봐야 한다. 무승부는 큰 의미가 없기에 공격적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이랜드의 승리를 본다. 전남은 플레이오프행이 가능한 팀 중 스케줄이 가장 험난하다. 2위 직행을 노리는 팀을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거기에 승리가 필요하기에 수비적인 운영 속에 역습을 노릴 수 없다. 발디비아와 하남 등이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해야 하는데 수비 숫자가 늘 적을 수 있다. 변경준과 몬타뇨, 브루노 실바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이랜드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산은 주중 경기에서 수원에 패했다. 후반 초반 김영남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그 이후 연속골을 허용했다. 게다가 김영남과 함께 팀 수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장유섭이 퇴장당하며 최종전에 결장하게 됐다. 김정호와 김대경 등이 장유섭의 공백을 메우며 수비를 책임져야 한다. 성남은 이번 시즌을 최하위로 마치게 됐다. 감독의 교체가 있었고 영입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정상적으로 나서지 못하며 충격적인 최하위에 그쳤다. 그래도 시즌 막판 선수들이 프로답게 최선을 다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승용과 박광일 등 베테랑 외에도 후이즈와 박지원이 공격적인 침투로 골을 노린다. 성남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 최종전을 소화하는 안산도 물러서지 않고 경기에 임하겠지만 성남의 시즌 막판 경기력이 더 낫다. 특히 해결할 공격수가 없는 안산과 달리 성남은 후이즈와 박지원, 구본철 등이 언제든 상대 수비를 공략해 경기 흐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